돈이 진짜 조금밖에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쵸.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은 가격만 맞으면 누구한테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제일 쉬워서 우리가 그쵸. 집부터 하는 거예요. 저 집부터 해서 나중에 다가 뭐 하나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입찰한 물건 현장에 갔을 때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빌라를 찾아서 갔고 빌라가 좀 이렇게 꽤나 있는 곳이었었어요. 한 4층짜리 빌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빌라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 브랜드라고 하기 이 다른 이름의 빌라 단지. 옆에 아파트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 빌라 단지가 이만큼 있고 요 옆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뭔가 상권들이 조금 형성이 돼 있었어요. 거기 스벅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학원가도 있고 네. 뭐 그냥 살기 좋은 동네 같아서 초등학교도 있고.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데면 빌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우편물함도 봤는데 네. 우편물함에 우편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사람이 안 사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었고 그리고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사진을 딱 찍어 왔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부터 이 빌라 한 건물에 8집이 있는데 내 집 이렇게 있는데 네. 에어컨 실외기가 이 집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한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상세 페이지. 네. 상세 페이지를 보는데 이 사진이 찍혔을 때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갔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그거 확인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요? 네. 어떻게 확인해요? 전기 계량기. 아, 진짜요? 네. 계량기를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가 도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럼요. 전기 계량기는 계속 돌고 있어요. 아. 그게 기계식 계량기가 있고 전자식 계량기가 있는데 예전 거는 이렇게 옆으로 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숫자가 네. 바뀌어요. 숫자. 그럼 집에 전기를 쓰고 있으면 뭐라도 쓰고 있으면. 아,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가 이런 거, 돌아가고 네,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이 없어도 계량기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전기 계량기를 볼 수도 있고요. 가스 계량기를 볼 수도 같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전기랑 밖에 가스? 있어요. 밖에. 보통은 밖에 있는데 가끔씩 안에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스는 거의 밖에 있어요. 호스도 써 있고. 그 1층이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네. 주차장 그 벽 같은데 그럼 네네,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주차장 그 사방 네. 건물 주위를 둘러보면 1층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옆집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마큼 도는 게 빠른지 모르잖아요. 옆집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하게 돈다. 전기를 많이 쓰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사람이 쓰고 있으면 빨리 돌죠. 그럼 사람이 없으면 안 살면 아예 안 돌겠네요. 차단기를 내려야 안 돌아요. 내려야 안 돌아요? 네, 아마 이사를 갔으면 차단기를 내리고 갔을 거예요. 아. 집에 아무것도 없겠죠. 꽂아놓은 거가.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실이라는 거죠. 차단기가 내려간 게 보여요, 거기서? 아니요, 그럼 차단기가 내려갔으면 이게 안 돌면 안 돌면? 차단기 내려가 있구나. 알았으면 한번 봤을 텐데. 네. 창문을 뭘 봐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네. 안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물어보셔도 돼요. 사람 사냐고? 네. 이거 꿀팁이네요. 저한테는 꿀팁입니다. 맨날 꿀팁 대방출이에요. 그래서 빌라가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아무래도 살기가 좀 좋은 지역이라서 실수요자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럴 것 게다가 사이즈도 적지 않잖아요. 네, 63제곱미터. 63제곱이면은 아파트 25평형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살기 좋겠다. 그쵸. 아파트 25평형 보통 이게 59제곱이잖아요. 근데 빌라는 그거보다 넓죠. 네. 그러니 괜찮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제가 3군데인가 갔는데 이번에 제가 입찰한 빌라 외에도 다른 빌라가 거기 2개 물건이 나와 있어 2개를 다 이제 물어보러 갔었거든요. 원래 2개 다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어떻게 6명이나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일찍 간 갔다 거죠. 오죠. 네.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그거 경매 무서운 거 뭐 위험한 거 왜 하냐 뭐 깡통 전세가 뭐 나올 수도 뭐 이런 위험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셔갖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세에 대해서 되게 좀 다
아, 전세 안 나가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더 많았고, 네. 그리고 한 분만 뭐 1억 5천 이하로 전세 내놓으면 잘 나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 정도면 잘 나가요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사장님이 본인이 잘 팔 수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의심스러우시다면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갖고 오면 사장님 1억 5천에 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글쎄요, 뭐 그건 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대부분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럼요, 갖고만 오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같이 나란히 있는 중개사라도 각자 영업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의 말을 그럼 믿어도 되는 거네요.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거야 사람을 봐서 하셔야죠. 뭐 보면 아실걸요? 네. 저분은 네. 좀 잘하실 것 같다. 음. 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맞아요.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네. 보면 알아요. 여러 군데 가다 보면 네, 이분은 만사 귀찮아. 어제도 술 먹고 와서 뭐 하기 싫어. 막 이런 얼굴로 계신 분이 계시고 방금 계약했고 또 내일 계약 때문에 준비 바쁜 분이 계세요. 그런 분 눈빛이 달라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계속 계약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고만 하셔라. 네. 중개사님 말씀을 참고만 하셔라. 다만 그 지역의 전문가는 그분이 맞지만 투자의 전문가는 나다.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내 가격과 이 물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좀 많이 알아야 자신감을 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3번째까지 입찰을 하다 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조금 많이 생겼어요. 네. 조금 확신이 좀 드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경험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 넣었는데 저 사람은 이 정도 넣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었네. 그리고 지금은 또 2등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1등이 없었으면은 낙찰가에 가까운 가격을 점점 지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가격으로 낙찰 받았어도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네. 가격으로 계속 넣고 계시잖아요.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중개사님이다. 네. 전적으로 믿지도 말고 참고를. 네, 좋다고 뭐 안 믿지도 말고 참고를 하되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참고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나만의 기준을 정하기가 네. 아직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인근의 낙찰가,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것들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내 돈을 걸고 입찰에 참여를 몇 번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감이 좀 생겨요. 확실히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법원 네. 실습 오신 이제 무따기 멤버분들하고 같이 계셨는데 그분들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질문으로 물어보셔갖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그래도 공부를 했구나. 답변이 다 가능하셨어요?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셔갖고 제 경험 안에서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들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 들어갈 때 떨리지 않냐. 그렇죠. 그게 네.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 3번째 법원 가면서 사실 물건을 지금 4개를 한 거잖아요. 네. 4개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지금 많이 갔었잖아요. 점점 무뎌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 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대신 제가 문 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안에 이렇게 봤을 때 아저씨가 3-4명 계실 때 있죠. 거기는 안 들어가고 제일 좋은 데는 그냥 혼자 계시는 분. 맞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일하고 계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들어가요. 네, 이제는 두려움을 깨셨네요. 네. 그 처음에 문 여는 두려움. 근데 처음에 부동산에서 이거 질문을 하는 거를 다들 어려워하세요. 네, 저도 좀 그랬는데 정말 만약에 뭐 일도 안 해보고 그냥 가정주부로 계신 분이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이 힘들지 자꾸 하다 보면 똑같아요. 경매도 수영에 맨날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수영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물을 한 번도 안 먹고 수영하는 건 쉽지 않죠. 그쵸.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은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저분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해치고 물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그쵸.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팔도 돌아가고 고개도 돌아가고 4개 물건을 입찰을 하시는 동안에 10개 넘게 다녀오신 거잖아요. 많이 갔죠, 부동산은. 그쵸. 저는 한 물건을 보러 그 현장에 임장 가면 3개의 부동산은 보자, 적어도. 네. 근데 정답입니다. 네, 간혹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을 또 찾는 방법이요. 가기 전에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세 조사하는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 물건을 올려놓은 부동산이 좌측에 쫙 뜨죠.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어딘지를 지도를 확인을 하세요. 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 부동산으로 가면 됩니다. 아, 그거 좋은 꿀팁이네.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들이에요. 아, 오프라인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오프라인만 하는 곳들은 주변에서 주인들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죠. 오프라인 기반이니까. 근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곳들은 광고를 네이버에도 하고 뭐 블로그 운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맞아요. 하신다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좀 잘하시죠. 그쵸. 더 반겨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의 지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거리가 있기도 해요. 동네에 이제 인근에 부동산이 없는 동네들은 그러면 약간 거리가 있기도 그 해요. 거리 있는 데까지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네. 거기서 어쨌든 중개를 해주는 데니까. 이번에 잘하는 거 이제 계속 봤잖아요. 네. 근데 제 물건이 제일 마지막 물건이어서 다 봤어요. 다른 사람들 입찰하신 거 그거 이제 개표라 그래요? 뭐라 네, 그래요? 개찰이라고 개찰? 해요. 네. 개찰하는 걸 다 봤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물건이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그게 1억 2천원짜리인데 9천 얼마에 낙찰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잘 받으신 게 아닐까. 일단 2개가 사람이 많아서 제일 먼저 개찰을 했는데 둘 다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둘 다 1억이 안 됐어요. 일단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게다가 하남이고 위치도 되게 괜찮았고 그렇게 많이 몰릴만 하다. 되게 만만한 물건이죠. 네. 또 만약에 이제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은 월세 대신에 이자를 내면서 하실 수 있는 물건. 게다가 많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뭐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억이 안 되는데 9천만 원짜리니까 많이 받아봤자 뭐 7,500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남이 곧 풀리지 않을까? 네. 풀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이 하남 오피스텔에도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그쵸.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공장. 공장 물건에 되게 많은 분들이 몰리셔갖고. 맞아요. 그런 공장은 이제 왜 받으시는 건지. 사실 공장이 좀 사이즈가 좀 커서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물건인데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공장, 창고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왜냐면은 공장에 임차인들이 공장을 빌려서 거기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공장에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또 공장은 아무데나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공장 허가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지역은 공장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정해진 지역들이고요. 이미 이제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본인이 들어가셔서 생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한쪽을 쓰고 나머지 쪽은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전체 이자를 내고도 남아요. 내 거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지. 공장 부지는 귀하고 항상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위치가 좋다는 건 물류가 원활해야 되고 그쵸. 큰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톨게이트에서 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공장 임대료는 그냥 어마어마해요. 뭐 그냥 1, 200이 아니니까. 공장 자체도 사실 되게 비싼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쵸? 20억이 넘는 그쵸. 물건이었고요. 낙찰가가 그쵸. 18억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있는 건데 그 대출이 또 80% 나오잖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임대를 받아서 낼 수 있다는 충분히 거죠. 내고 이제 남는다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장을 임대하지 않고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서 본인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되시라고 많이 추천해드려요. 공장,
창고 추천드립니다. 음. 저희 아이가 둘째가 얘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공장 좀 낙찰 받아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풋살장을 좀 하고 싶어. 풋살장이 그렇게 시간당 얼마래더라? 시간당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한대요. 풋살장이요? 네, 실내 모르는데 풋살장을 실내 만든다는 풋살장이래요. 거네요. 그래서 그냥 창고겠죠? 이 네. 아이가 말한 건 네. 창고 같아요. 창고에 그냥 잔디만 깔아놓고 하는데 예약이 그렇게 장난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뭐 그런 제조 관련된 거지만 창고는 그런 다른 방면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테니스장도 되게 괜찮대요. 실내 테니스장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실내 스포츠, 요새 아.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네. 이렇게 좀 부동산과 내가 아는 무언가를 연결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창고를 낙찰 받아서 창고에다가 그렇게 풋살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있고 아. 혹시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에다 문의를 해봐야 돼요. 아. 관할 지자체. 항상 이제 지자체에 나름대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집원에 관련 그 집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토지나 이런 류의 물건들을 낙찰을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토지 아까 궁금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토지를 뭔가 쓰고 싶은 용도가 있을 거예요. 낙찰 받으시는 분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를 담당 공무원한테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갑자기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럼 이제 들을 큰일 수 나죠. 있는 거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배우는 게 진짜 많네요. 네, 저는 그거는 제가 마지막 물건이어서 끝까지 봐서 다 봤지만 사실 지난번 입찰 갔을 땐 제가 1등이어서 제 것만 하고 바로 홀랑 나왔거든요. 그냥 끝까지 계셔요. 그러니까. 네. 아니 너무 추워갖고 그땐 빨리 가고 싶었는데 마침 1등이어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보면서 이렇게 뭔가 왜 공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지? 이런 궁금증도 좀 갖게 되고 이거는 왜 관심을 가지지? 나는 이 물건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또 되게 크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공부 같아요. 네. 저는 그 법원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거는 물어봤어요. 저기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물건 왜 받으신 거예요? 그럼 다 얘기해 주실 것 얘기해 같아요. 주세요. 특히 받았으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못 받은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가까이 사람 많으니까 가까이 네. 못 가잖아요. 네. 어떨 때는 운 좋게 받으신 분한테 갈 수도 있는데 받으신 분은 바빠요. 정신이 아, 없으세요. 예. 그래서 받으신 분한테 못 물어보는 적도 많았어요. 근데 못 받으신 분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하긴 조사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럼요. 그분이 입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토지 같은 거는 뭔가 내가 모르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왜 입찰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얘기해줘요.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특히 이제 남자 어르신분들 네. 즐겁게 막 막 얘기 자랑하고 해주세요. 싶으셔. 내가 아는 거. 네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궁금한 것을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 공부가 돼요. 이번에는 제가 같이 갔으니까 이건 이렇고 저렇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궁금증을 안고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잊어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적어와야 돼요. 전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스피드 옥션 열어갖고 거기다 메모했어요. 그래갖고 관심 물건에 저장을 시켜놨었어요. 오, 잘하셨어요. 네, 여쭤보려고.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 좀 더 내가 못 보고 지나치는 물건이 적어지는 거죠. 시야가 훨씬 넓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막 공장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다. 네, 너무 좋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장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아직 그 정도까지 그쵸. 레벨이 안 가서 그런 건데 돈도 없고. 근데 생각보다 공장 창고가 대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를 잘 일으키면 돈이 진짜 조금밖에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쵸.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은
가격만 맞으면 누구한테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제일 쉬워서 우리가 그쵸. 집부터 하는 거예요. 저 집부터 해서 나중에 창고에다가 뭐 하나 해야겠네요. 네. 토지도 좀 하셔서 네. 네. 오피스텔 쫙 짓고 좀 꿈을 꾸면서 네. 계속 좀 배워야겠네요.